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이 국장님,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이 판검사를 압박하는 네. 법안들을 국회의원들을 동원해갖고 제출하기도 하고 네. 지금 국회 원구성도 반쪽 구성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이 국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독주용 이 법안들을 지금 잇따라 제출하고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우선 네. 판검사를 압박하기 위한 이런 법안들이 저희들이 듣도 보지도 못한 법안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북송금 검찰조작특검법은 뭐 이미 알려져 있으니까 패스하고요. 수사기관 무고죄. 이게 뭐냐면 수사기관들이 무고로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도 피의자를 증거 조작하고 위증을 강요한 것을 엄하게 가중처벌하겠다. 뭐 이런 거. 법 왜곡죄.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을 한다. 그러면 그래가지고 판결을 하든가 수사를 할. 불리하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죄를 묻겠다. 뭐 그다음에 법원의 직권조사 의무화. 즉 검사가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회유를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직권조사를 해야 된다. 그냥 뭐 이건 의무하다. 그다음에 검사 기피죄, 판사 기피죄는 있는데 검사 기피죄. 검사도 도둑놈이 날 잡은 검사가 있어요. 아, 이 검사한테 내가 저기 영장 청구 안 돼. 이 사람 다 기피할 거야. 이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완전히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들한테 불리하게 이렇게 했던 판검사 그렇죠. 아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 모든 법을 법 하나로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무죄법. 이재명은 무엇을 했던, 무엇을 하던, 무엇을 하고 있던 무조건 무죄다. 이러면 다 가능해지거든요. 예,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이란 말이 있는데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으로 있는 여의도 공화국에서 법치 흑역사가 진짜 벌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에서도 이른바 앞서 얘기한 대북송금 특검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주장하는 이른바 개혁법안 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입법 독주를 가능하게 하는 안건들도 여러 개 지금 발의를 해놨네요. 네네. 그렇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원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해버렸어요. 제가 기가 막힌 게 그겁니다. 패스트트랙을 만드는데 정말 그러니까 선진화법 그걸 통과시키는데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거든요. 근데 선진화법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숙려 기간 쟁점 법안이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서로 협상을 통해서 잘 흥분하지 말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그 기간 동안 협상을 해봐라. 그리고 고민을 해봐라. 공론의 장으로 한번 올려봐라. 이 얘기 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하루 만에 가능해요. 소위 뭐 상임위의 소위, 상임위의 통과, 그다음에 법사위 소위, 법사위 통과, 그다음에 본회의. 이게 원래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정청래와 이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건 하루 만에 가능할 것 같아요. 아침에 시작하면 하루 만에 거의 다 무사 통과시키는 그런 식의 패스트트랙 숙려 기간 다 없애버리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상임위를 보이콧하면 자기들끼리 하루 만에 전부 딱 다 통과시켜 볼 수가 있죠. 본회의 통과까지. 본회의까지. 그러나 이제 이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그것을 패스트트랙에 올렸을 경우 전에는 숙려기간까지 포함해서 최장 330일이 걸리는데 이것도 75일로 확 지금 단축하는 법안을 내놨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도 민영배 의원이 이 개정안에 대해서 시행령을 개정할 때는 입법 예고안을 국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그 시행령 내용에 대해서 본법 어떤 상위법과 어긋난 것이 있을 때는 수정을 요구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하는 것을 막아보겠다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국회가 정부 행정력까지를 대통령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전부 좌지우지를 하겠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시행령은 미국에서는 행정명령이죠. 네, 지난번에 그러니까요. 또 이제 오바마가 소수 집권 여당이었기 때문에 하도 그 오바마 케어 갖고 공화당이라고 싸우니까 사실 행정명령으로 오바마 케어 등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사실 그대로 강행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행정명령, 우리나라의 시행령이라고 합니다. 물론 그렇게 강행하려고만 시행령을 만드는 건 아닌데 이렇게 되면 아까 법에 대한 문제는 사법부를 완전히 입법부가 흔드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네. 입법부가 흔드는 게 아니라 특정 정당이 흔드는 겁니다. 171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에 지금 시행령은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 중에 하나잖아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또다시 침해해서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의 국가가 아니라 입법부만 존재하는 국가가 돼버리고요. 이게 사실 타당하지 않은 게 법이나 어떠한 규칙을 만들 때는 정당이 입장이 바뀌더라도 존속해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거꾸로 지금 민주당이 소수당이 되고 집권당이 됐을 때 시행령 그럼 국민의힘이 다수당으로 고치겠다고 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민주당이? 그럼 안 받아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따라서 나의 입장에 따라서 만드는 법이 지속성이 있습니까? 안정성이 있습니까? 이 법은 사실은 법으로서의 어떤 가치가 훼손된 그런 법이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에서 현 정부 윤석열 정권이 국가 권력을 사유물로 여기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정말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171석을 가진 거야가 네. 입법을 사유화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적한다 하더라도 하등에 뭐 탓할 것이 없을 정도 아닙니까? 그렇죠. 상임위 개최 규정도 원래는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돼야 상임위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합의를 상임위원장이 의장한테 보고오고 바로 개최할 수 있는 그렇게 지금 안도 고치겠다는 거고 이 상임위 규정도 그리고 국회의장 임기도 임기 끝나면 딱 끝인데 네. 후임 의장이 선출 때까지 계속 전임 의장이 헐도록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후반기 가서도 원구성이 잘 안 될 경우 현재 민주당 국회의장을 계속 시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뭐 다 이제 폭주를 계속하겠다. 네. 폭주의 연속성. 폭주를 잠시라도 그만둘 수 없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국회 기능 실질화 방안이라는 문건을 만든 거 보면 그게 더 가관이 된대요. 그게 더 웃겼습니다. 진짜인데 뭐 무슨 헛웃음이 나왔는데 예.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임위나 청문회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요. 아니 여야가 합의에 의해서 벌어지지 아니한 국회 활동을 장관들이 왜 가서 그러면 대답을 하느냐. 합의 하에 이루어진 국회 활동에 참여하겠다. 라는 게 당연하겠죠. 부처에서는. 그렇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합의가 안 된 합의가 안 되고 회의에는 단독으로 해서 한다는 것 참석을 안 했죠. 취지에 어긋나니까요. 그런데 그걸 이미 예상하잖아요. 지금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꽝꽝꽝하고 상임위 열면 보너마나 장차관이 참석 안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동행 명령권을 만들어서 발동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이겁니다. 국회의원을 동행하게 한다. 그러니까 원래는 사무처 직원이 이제 가갖고 국회의장이 동행명령서를 발부를 하면은 네네. 사무처 직원이 가서 전달하는데 국회의원이 같이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이 가갖고 호통치고 마치 자기가 그 수사기관에서 영장 발부한 사람처럼 야 지금 말이야 국회의장이 지금 이렇게 왔는데 국회의 권위를 지금 무너뜨리는 거야 고함도 지르고 그 장면을 생생하게 중계하겠다는 거예요. 참 별의별 일을 다 하는데 특히 국회 그 의사 일정은 국회 운영위의 합의를 거쳐가지고 의장이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협의가 안 되면은 의장이 단독으로 국회를 열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정부 질문을 하고 또 장차관들, 국무위원을 다 불러놓고 본회의에 출석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는 26, 28일까지 대정부 질문 일정을 잡아놨는데 국민이 만들어더라도 야당 단독으로 192명이 모여가지고 야당 단독의 대정부 질문을 하겠다는 거예요. 강행하겠다. 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야, 정말 우리 헌정사상 전에 없는 일들이 이재명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에서 강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재명의 리스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은 지금 주 나흘간 그 법원에 근무하듯이 출석을 해야 되죠. 그러면 모든 언론들이 사실 이재명의 리스크 빨리 끝내라. 오늘 사설들이 다 그래요. 재판 빨리 끝내라. 이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사설을 내고 있잖아요. 그거를 빨리 이 시간을 빨리 땡겨서 만약에 정부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 이거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장청은 참석할 수 없다라고 버티기 시작하면 거 봐라 이게 지금 탄핵감이다 하면서 이 탄핵의 어떤 정당성을 쌓아나가면서 매주 주말마다 시끄럽게 거리에서 떠들어갖고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을 똑같이 밟아나가겠다. 그 시간을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위험하다. 우리 소중한 이재명이 위험하다. 이런 시각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이재명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조국도 자기도 지금 더 급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아주 앞서거니 뒤서거니 딱 맞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빨리 윤석열 대통령을 무릎 꿇려야만이 자기들이 산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압도적 다수를 가진 야권이 실력 행사를 벌이는 거예요. 실력 행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내외에서 원내에서 입법 독주를 통해서 실력 행사를 벌이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원내에 나가서 사실은 지금도 서울역 집회를 토요일마다 지금 하고 있죠. 네네. 그걸 계속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주말에 한번 그 시위대를 목격을 했는데 아무리 우리의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큰 트럭에 아주 큰 글씨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것들. 윤석열 물러가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 아닙니까? 아주 극악한 그런 심성을 표현한 이 표현을 보면서 과연 저걸 보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감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재명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망쳐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멍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라 전체가 휘말려 들어가 가지고 뭐 이게 제대로 뭐가 굴러가는 게 지금 없을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야 간 대치가 돼가지고 개원을 했는데 단독 개원해가지고 상임위원장도 다 자기들 마음대로 뽑아버리고 그렇죠. 그러니 국회가 굴러가지 않으니까 시급한 법안들 다 지금 쌓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국민의힘도 지금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대치만 한다고 해서 정말 다른 대안은 없느냐 그런 뭐 비판론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워낙 거야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굴러가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